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나경원 후보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총선 패배 뒤 치러지는 첫 당대표 선거에서 꼭 나 후보님이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의해 폭거가 정말 상상 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아낼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 당대표가 나을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 의회 투쟁을 해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나경원이 2019년 원내대표로서 의회 투쟁도 했었고요.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계파 갈등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계파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는 또 나경원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늘 계파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만약에 이 계파 충돌의 양대 정말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당선된다면 아마 우리 당의 분열은 불보듯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 단일화를 꺼내셨습니다. 본인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와 함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단일화 방식 제안해 주신다면요. 특별히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가 지지자들이 충돌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과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당을 다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모든 후보들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후보들이 출마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권보다는 대권에 욕심이 있는 분들, 또 대권을 위해 당권을 디딤돌로 하는 두 후보가 모두 줄 세우기를 앞장 세우면서 결국 우리 당내의 전당대회가 물리적 투쟁의 전당대회로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전당대회 이후가 참 걱정됩니다.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는 무거운 숙제가 있고 사실은 대권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당권을 가지게 된다면 1년 만에 다시 그 당권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당원 당규상. 결국은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1년 동안에는 당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때가 있다는 말씀. 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여권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 조사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직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이런 것도 추가하겠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특검법 자체가 매우 정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검법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대권과 당권 중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규대로 이제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8번이나 당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당대표, 대행, 비대위원장 이런 형식으로 8번이나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1년짜리 당대표가 된다면 제대로 된 당의 개혁과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1년 후에 또다시 전당대회냐 비대위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의 자리는 사실상 맞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을 포함해서 최상병 특검에 부정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야당에 계속 끌려다닐 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희의 원칙은 공수처 수사 후 모든 수사 절차가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한 6개쯤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단순히 찬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받기 시작한다면 아마 한동훈 특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약적 특검에도 한없이 끌려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여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검찰권 행사가 균형을 잃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검사들을 탄핵하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사실상 상당 부분 면죄부를 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짜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사실 곧 저는 재판 결과가 그래도 하나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곧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당대표로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 특장점, 어떤 점 가장 피력하고 싶으신지요?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의회 폭거를 막아내야 되는 것이 있고요. 한 축으로는 수도권 민심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세대로는 청년의 민심을 얻어가는 것인데요.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폭거, 제가 2019년 의회 투쟁 패스트트랙 의회 투쟁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수도권 청년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번 수도권 광풍 선거에서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 얻어낸 방법으로 우리 당이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공정하고 건강한 경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